자,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12의 그래프 위에 두 점 PQ에 x좌표 각각 마이너스 2와 3일 때 두 점 PQ의 y좌표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림을 좀 대략 그려봅시다. 얘는 무슨 비례죠? 반비례로 나와 있죠, 문제? 네. 나와 있기도 하고 식도 보니까 y는 x분의 숫자. 이거는 반비례죠. 근데 이게 반비례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원점은 지나지 않죠. 그래프 모양이 무슨 모양이라고 그랬죠? 쌍곡선. 이런 단어를 자주 쓰셔야 됩니다. 그래 입에 붙지. 쌍곡선.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선. 근데 그 쌍곡선 종류는 두 종류죠. 1사와 3사로 구부러지는 쌍곡선, 2사와 4사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쌍곡선인데 이 분자값이 양의 음이에요. 분자값이 양수죠? 네. 그럼 몇 사와 몇 사를 통과합니까? 1사분면 3사분면. 그치, 1사분면과 3사분면을 통과하는 이런 식의 쌍곡선. 적당히 대칭 관계를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그 그래프 위에라는 뜻은 그래프 위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에 찍혀있는 두 점이 있답니다. PQ. 근데 하나는 P의 x좌표가 3이고 3을 마이너스 2네요. P의 x좌표는 마이너스 2. 대략 여기쯤 찍을게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Q의 x좌표는 3. 오른쪽 세 칸이니까 한 대략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그때 y좌표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여기가 될 테고 이 점이 P라는 뜻이에요. 그럼 x좌표는 3일 때 그때 찍혀있는 그래프의 위에 있는 점은 이 점이 될 테고 이 점이 Q라는 건데 그때 각각의 y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y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도대체 얼마가 찍혀있나요? 여기 도대체 얼마가 찍혀있는 겁니까? 이 값을 알려면 x좌표를 각각 관계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관계식이 있으니까 y는 x분의 10이라는 관계식에다가 첫 번째 p를 구하기 위해서 x에 얼마를 대입하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요. 그럼 저희도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2 이거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 따라서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점 Q는 x값이 3이죠. 그럼 x3을 저기다 대입해요. 그럼 y는 3분의 12 약분하면 4. 여기 4네요. 그럼 그들의 합을 구하시오. 점 P의 y좌표 마이너스 6, 점 Q의 y좌표 4. 그들의 합을 구하시오.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답이 구해집니다.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20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점 b, 4에서 만난답니다. b-a 값을 구하시오.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식이 두 개 나와 있죠. y는 ax라는 정비례와 그다음에 y는 x분의 20이라는 반비례. 근데 그 두 그래프에 동시에 지나는 점 하나가 있어요. 그 점이 b, 4죠. x값을 먼저 쓰고 그 다음 y값 써야 되니까 b, 4예요. 그럼 이 b, 4는 그래프 직선 위에도 곡선 위에도 있는 점이니까 둘 다 대입이 가능한데 이왕 대입할 거라면 누구부터 먼저 대입하라고요? 여기서는 정비례 대입하는 게 먼저입니까? 반비례 대입하는 게 먼저입니까? 반비례 대입하는 게 먼저겠죠. 왜냐면 정비례는 식이 지금 잘 안 나와 있잖아. 잘 나와 있는 식에다 먼저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죠. y에 4를 넣고 x에 b를 넣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곱한 값, 4b 값이 2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b 값은 양변 4로 나누면 5가 남겠죠. 이렇게. 자, b 값이 구해지고 나면 그 다음 빠르게 여기다가 대입하시는 겁니다. 2번. 그럼 이 점의 좌표가 5,4가 되고 이 5,4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는 거죠.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럼 세 번째, y값이 4, x값은 5, 5a. 양변 5로 나누면 a값은 약분이 안 되죠? 얘는 약분돼서 a가 되는데 얘는 약분 안 되면 약분 안 되는 데 쓰면 되죠. 5분의 4 이렇게. 그럼 a값, b값이 구해졌고 문제는 b-a 값을 계산하시오. b-a. b가 5 빼기 a 5분의 4.
숫자를 뺄셈하는 거잖아요. 분수니까 통분이 필요합니다. 5분의 5, 25 마이너스 5분의 4, 5분의 21 이렇게 됩니다. 자, 1283번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이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계단 모양의 도형을 만들었어. 이렇게 X단계의 도형,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다 보면 언젠가 X단계가 있겠죠. 거기에 둘레 길이, 이 도형의 둘레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X와 Y 사이 관계를 구하시는데, 이런 거는 보통 다 규칙성을 찾으라는 얘기죠. 1단계, 지금은 둘레를 찾는 겁니다. 1단계 도형의 둘레 얼마인가요? 4입니다. 한 변이 1인데 변이 4개니까요. 4. 정확히 말하면 1 곱하기 4 뭐 이런 느낌이죠. 2단계 둘레는 2단계는 1, 1, 1, 1, 1, 1, 1, 1이 몇 번 있는 거예요? 8개. 8개 있네요. 그럼 1이 8개니까 이렇게. 3단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규칙을. 3단계 둘레 길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됐나요? 이제 규칙을 찾아야 돼요. 4단계까지 해볼까요? 나와 있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4단계는 네, 16이에요. 이제 규칙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될 규칙은 각 단계 숫자가 뭐 나중에는 X단계로 할 거 아니야. X단계는 이 만들어진 도형의 둘레가 얼마인지 구하려면 단계에 맞는 둘레의 규칙성을 찾는 겁니다. 그 단계에 맞는, 단계에 해당하는 둘레 4. 그 단계에 해당하는 둘레 8인데 3단계에 필요한 둘레 12인데 이렇게 쓰는 건 의미 없고 이제 규칙을 찾아야 되죠. 1단계일 땐 4, 2단계일 땐 8, 3단계일 땐 12, 4단계일 땐 16. 어떤 느낌이죠? 1단계일 때는 4 곱하기 1, 2단계일 때는 4 곱하기 2, 3단계일 때는 4 곱하기 3, 4단계일 때는 4 곱하기 4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X단계가 되게 되면 4 곱하기 X겠죠. 4 곱하기 1단계, 4 곱하기 2단계, 4 곱하기 3단계, 4 곱하기 4단계 형태로 지금 둘레 길이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4 곱하기 X단계 4X. 따라서 둘레 길이 Y는 4X가 된다. 이게 관계식이네요. 2번 N단계. N단계는 X값을 말하는 거죠. X 대신에 N을 집어넣어라. 도형의 둘레 길이. 이건 Y값이죠. X에 N, Y에 360을 대입해라. X에 N, Y에 360을 대입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나와요. 그럼 이 N값이 몇 단계냐? 양변을 4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야 N이 나올 테니까 90단계. 네, 90단계에서는 둘레 길이가 360이 나오는 도형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림과 같이 두 점 A와 C는 각각 정비례 관계, Y는 5X, Y는 3분의 1X의 그래프 위에 점이 있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점들. 이 A, 여기 C. 이 점들이 중요한 이유가 B나 D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게 B와 D는 그냥 좌표 평면 위에 찍혀있는 점일 뿐이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A와 C는 좌표 평면에 찍혀있는 것뿐 아니라 직선 위에 각각 찍혀있는 점이라 이 직선식과 매우 중요한 관계성을 갖겠죠. 그래서 A와 C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B와 D는 필요하면 이용하는 형태가 되고 AC는 아마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한 변 길이 7인 정사각형이래요. 얘가 한 변 길이가 7인 정사각형. 이때 점 D의 좌표를 구하시오. 여기 얼마인지 찾아라. 이런 문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근데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변 길이 7이라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다못해 점 A나 점 B의 X좌표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여러분 대부분 다 이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풀 때도 너무 조건이 빈약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시작할지가 힘든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런 문제는 관계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계식에 대입할 만한 X좌표나 Y좌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아무거나 잡아주는 겁니다. 아무거나 잡아줍니다. 아무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점 A의 X좌표나 점 B의 X좌표에 적당한 문자를 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 보면 A, B, C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A라고 둡시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 0이라는 뜻이죠. 괜찮습니까? 네. 근데 점 B도 A, 로 가겠지만 Y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점 A는 알 수 있어요. 점 A는 X좌표가 A가 되면 X에 A를 대입하면 그때 Y좌표는 5A가 되지 않습니까? X에 이 X좌표에다가 A를 대입하면 그때 Y좌표는 5A가 되겠죠. 네. 아니, 어차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둬보는 겁니다. 꼭 숫자가 안 나와도 돼요. 일단 이렇게 둬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점 C는 점 B에서부터 오른쪽으로 7칸을 이동한 점이죠. 한면결이 7자리인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여기는 점 D나 점 C의 X좌표는 A 플러스 7컴마로 갈 거라는 얘기죠. 물론 이 점의 좌표는 X축 위에 있으니까 A 플러스 7,0일 겁니다. 그럼 점 C는 A 플러스 7, 여기 X좌표 집어넣어야 돼요. Y는 3분의 1 한 다음에 여기 X좌표 대신에 이 점 A 플러스 7을 대입할 때인데 항이 두 개니까 꼭 가로를 쳐야 되겠죠. 그럼 점 C의 Y좌표는 3분의 1 A 플러스 7 이렇게 돼요. 선생님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어렵다기보다는 부담스러운 것뿐이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많이 안 풀어봐서 적응이 좀 안 되는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점 C의 Y좌표와 점 A의 Y좌표의 간격은 얼마죠? 7이요. 7입니다. 이게 정사각형이라 이쪽 변 길이도 7이 되거든요. 괜찮나요? 네. 그럼 이런 거 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점 C의 Y좌표는 점 A의 Y좌표에서 7을 뺀 숫자이거나 아니면 점 A의 Y좌표는 점 C의 Y좌표에서 7을 더한 거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니까 편한 거 두 개 중에 아무나 편한 거 하나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점 A의 Y좌표가 5A였죠. 점 C의 Y좌표는 얘입니다. 빼는 것보다는 더하는 게 좀 우리가 계산할 때 편하니까 밑에다 쓸게요. 점 A의 Y좌표 여기 있어요. 5A는 점 C의 Y좌표 3분의 1 A 플러스 7 걔보다 7만큼 더 크다. 방정식이네? 근데 분수 나왔네? 양변에 뭘 곱하는 게 좋을까요? 10이요. 웬 5? 3! 3? 얘가 좀 문제잖아. 딴 거는 저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3이 생기는 바람에 분모가 만들어져서 분수가 생겼잖아요. 양변에 3을 곱합니다. 전체 다 3을 곱해야 되죠? 그럼 3을 몇 번 분배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분배. 맞습니까? 그럼 처음에서 3 곱하면 15A는 여기다 3 곱하면 3이 약분되겠죠? 그럼 약분되고 1 남을 거 아니야. 1은 가로의 분배도 어차피 가로 안의 모양이 바뀌지 않을 테고 이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3, 7, 21이에요. 여기다 이제 7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 A는 좌변 이항하면 14A가 되게 되고 우변 숫자끼리 계산하면 28이 돼요. 양변을 14로 나누게 되면 A 값은 선생님 어렵게 있는데요. 네. A 플러스 7인데 3을 왜 곱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3분의 1과 가로가 곱셈으로 되어 있죠. 3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는 거는 3을 두 번, 하나의 항에 3을 두 번 곱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바깥쪽에만 곱한 겁니다. 그럼 A는 그렇죠. 여기도 3 곱하고 여기도 3 곱하면 실제로 9를 곱한 거예요. 3을 두 번 곱했기 때문에. 이게 둘 중에 하나. 이게 항이 곱셈이라 하나의 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곱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A 값이 2가 나와요. 그럼 A가 2가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는 지금 우리는 D를 찾아야 되잖아. D를 찾으려면 점 C의 X좌표가 필요합니다. A에다가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9,0이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9,로 갈 테고 점 D와 점 D의 y좌표를 찾으려면 점 A의 y좌표를 찾아야 돼요. 점 A의 y좌표 5A. 근데 A 값이 2를 대입했죠? 5 곱하기 2 얼마죠? 10. 9,10이 점 D의 좌표점이 된다. 이거는 매우 원점과 두 점 A, B를 꼭지모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정비례 관계인 Y는 AX 그래프가 2등분 한답니다. 이때 A 값을 구하시오. 사실 이 문제는 그림이 없는 게 제일 결정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 일단 한 반은 하신 겁니다. 그림을 그립시다. 원점을 지나도록. 원점을 지나도록. 그리고 A하고 B를 집어넣어야 되죠. 6,10 오른쪽 6칸 위로 10칸이니까 한 여기쯤 찍었다고 칩시다. 점 A가 6,10. 그 다음에 점 B는 6,0. 여기쯤에 점 B가 있어요. 6,0. X 위에 있는 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원점과 나머지 꼭점 두 개를 연결해서 뭘 만들었냐면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난 뭘 해야 되냐면 정비례 그래프예요. 정비례 그래프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얘 특징. 뭐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무슨 모양? 직선이 되겠네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 점은 무조건 지납니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잘 봐. 이 삼각형 넓이 2등분 하면 이렇게 지나면 2등분 될까요? 좀 아니지 않나요? 위쪽은 좀 넓이가 작고 밑에는 좀 상대적으로 커 보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넓이가 2등분 될까? 아니지 않을까? 이번에는 밑에가 너무 조그맣고 위가 너무 크잖아. 어떻게 지나면 넓이가 2등분 될까요? 왠지 점 A와 점 B에 어디를 지나면? 딱 중간 정도로 지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만의 생각인가? 맞아요. 그치? 이 정도 지나면 왠지 넓이가 반으로 나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느낌만 그런 거지, 이제 정말 그런 거지, 이제 수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얘가, 이 점이 점 A와 점 B의 정확히 가운데 있는 점, 이 가운데 있는 점을 두 글자로 무슨 점이라고 부르죠? 중점. 그러면 얘는 6,10이고 얘는 6,0이잖아? 그럼 이 점의 위치는 뭘까요? X좌표는 일단 뭘까요? 6이겠죠, 당연히. 이게 일직선상에 놓여있잖아. Y좌표는 얼마일까? 10과 0의 정중앙이니까 5지 않을까요? 평균 구하시면 됩니다. 10과 0을 더한다면 2로 나누시면 될 테니까요. 6,5를 만약에 이 직선이 지나간다면 위의 삼각형 1번 넓이와 아래 있는 삼각형 2번 넓이는 서로 같아집니다. 왜죠? 왜냐면 이게 직각인 직각삼각형이죠. 만약에 1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구해야 되죠. 밑변을 여기로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 밑변이 얼마인가요? 5. 높이라는 게 원래 그거잖아요.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이면 5지. 5에서 이 밑변까지 수직의 길이니까 이 수직의 길이가 얼마인가요? 이 길이? 6이네요. 6. 그럼 1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이고 2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죠? 5. 높이 6. 넓이 똑같지 않나요? 밑변과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는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높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상태입니다. 이해되나요? 1번과 2번은 높이는 동일한 상태야. 밑변의 길이만 똑같이 잡아주면 되다 보니까 그래서 A와 B의 정중앙에 점 찍으면 밑변 길이가 같아지면서 삼각형 넓이가 똑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등분 된다는 거는. 다 됐네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구하는 거죠? A값 구하는 겁니다. 근데 Y는 AX라는 이 직선이 결론은 뭘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6,5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네요. 이 점을 지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이 점을. 그럼 정비례가 이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이제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X에 얼마?
6, y에 5를 대입한다. y에 5를 집어넣고 x에 6을 대입한다. 양변을 6으로 나눠야 a 값이 나온다. 따라서 a 값은 약분되고 약분 안 되네요. 약분 안 되면 a 값은 6분의 5. 이게 정답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